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체린 앵커의 부재로 시장 정리를 저와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시장은 계속해서 AI 버블론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버블론 한가운데에서 투자자들은 과연 AI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버블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차익 매물로서 시장에 대응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계속해서 AI 버블론을 불식시키려는 CEO들의 발언은 분명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이 무색하게 나스닥 지수는 0.3%가량 하락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의 낙폭보다는 조금씩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시장이 힘을 내줬다라는 것이 유의미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불안감, 고용지표에 대한 불안감들이 더해지면서 다우존스 지수에 대해서 순환매 관점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다우존스 지수가 1%대 강한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와중에 WTI 유가도 사흘째 내리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60달러 선 위쪽으로 올라온 모습이죠. 1.5% 강한 반등 흐름을 또 한 번 그려주면서 6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 금리도 4%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1,25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국채 입찰이 연이어서 이어집니다. 이러한 내용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국채금리 수익률까지 챙겨보시면 좋겠고 0.2%가량의 강보합세 나타냈다는 점도 주요한 포인트로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역대 최장 셧다운이 그래도 끝난다라는 점은 시장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안도감을 불러일으켜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Of the deal that's happening right now on Capitol Hill to end the government shutdown. Depends what deal we're talking about, but if it's a deal I heard about, that's certainly, they want to change the deal a little bit, but I would say so. I think based on everything I'm hearing, they haven't changed anything, and we have support from enough Democrats, and we're going to be opening up our country. It's too bad it was closed, but we'll be opening up our country very quickly. 우리는 매우 빠르게 국가를 다시 개방할 것이다 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 내용 살펴보고 오셨는데요. 아무래도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승리였다라는 코멘트를 함께 전하기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의 눈을 좀 흐리게 했던 지표 발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받아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고용지표라던가 여러 가지 물가지표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만 앞으로 AI 버블에 대해서도 조금씩 투자자들이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케빈 해시는 이런 말을 내놨는데요. 셧다운으로 인해서 미국의 4분기 성장폭이 1%포인트에서 1.5%포인트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은 상당히 실망스럽다라는 코멘트도 내놨는데요. 지금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물색하는 과정 안에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압박을 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이다라는 단면을 보여준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ADP 고용 데이터와 관련해서 코멘트를 내놨죠. 최근 4주 동안 민간 고용이 평균적으로 10,000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이후에 지금 현재 연방정부의 해고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향후의 고용 데이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 만큼 앞으로 연준의 셈법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바이 더 딥에 유효했던 시장 전략이 쭉 이어졌던 지난 3년이었기 때문에 4년차 강세장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IB들에서도 참 다양한 시선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웰스파고에서는 테크 섹터를 중립에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와중에 우리가 AI에 대한 너무 지나친 믿음으로 쭉 투자 원칙대로만 가기보다는 지금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챙길 건 챙기자라는 의견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AI 버블로는 수익을 위한 역발상 긍정신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AI 버블 우려와 반론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것은 오라클의 5년 만기 CDS 프리미엄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2년 만에 거의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라클이 CDS 프리미엄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은 오라클의 부채를 투자자들이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쪽에 보이고 있는 화면은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마이클 버리가 기술주에 대해서 대규모 숏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시장을 흔드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칩의 주기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로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가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지금 현재 대규모 지출을 예정을 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경우에는 이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가짜 수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발표하겠다 이런 의견까지 함께 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버리가 팔란티어에 대한 숏배팅을 일부 철회했다라는 데이터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는 오픈 AI의 정부 보조 지원 이슈가 시장의 투심을 흔드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치솟고 있는 모습, 더불어서 어제 시장을 흔들었던 간밤에 시장을 흔들었던 주요 요소 중에 하나는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물량 58억 달러 가량을 순매도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엔비디아 물량을 매각을 해서 그 부분을 오픈 AI에 조금 더 미래 가치가 확실한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 소프트뱅크 측의 설명이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이 영향을 받아가면서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오픈 AI가 계속해서 매출을 얼마나 키워나갈 것인가가 AI 버블을 씻어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퍼스케일러의 대규모 채권 발행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좀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겠죠. 오라클도 오라클입니다만 메타는 최근에 300억 달러, 구글은 유로화를 포함해서 250억 달러의 회사채 발행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수요가 굉장히 높았는데 오라클처럼 CDS 프리미엄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라클의 일부 채권은 5%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라는 점이 투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클 버리의 빅테크 감가상각 트릭 쓰고 있다라는 부분은 오라클이 26.9%, 메타가 20.8% 가짜 수익을 부풀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7년까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한 164억 달러 가량의 감가상각을 추가로 좀 현재 집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어느 쪽도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끌어오를 때도 사실 버블, 기포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AI 버블 우려는 오히려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동하기도 한다라는 관점의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AI 회의론이 지속적인 수익을 위한 역발상적 긍정 신호다라는 리포트 제목을 사용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습니다. 2026년 포워드 PER 기준으로 24의 숫자가 예상이 되는데 매출과 이익의 증가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의 주장이고요. 향후 AI 지출 일부만 현실화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좀 가짜 수익을 부풀리게 되는 가운데에서도 지출이 어느 정도만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엔비디아의 EPS는 40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장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6가지 종목을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관점을 전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램리서치와 KLA,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함께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전해주었습니다. 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일 겁니다. S&P 500의 레버리지 ETF 변동, 지금 가장 왼쪽에 보이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주간 FICC 채권과 통화 원자재로 살펴본 투심의 방향성입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가 직전주 대비 1%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그래프는 S&P 500에 대한 그래프이기는 합니다만 나스닥 100도 그래프의 추이를 살펴보면
거의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FICC 채권과 통화, 원자재 자금도 15주 연속 리스크온 장세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4주 연속 리스크 오프 장세로 돌아서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자금을 좀 빼서 현금화할까를 고민하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JP모건 AI 버블론이 부상되는 와중에도 우리가 지나치게 경계할 필요는 없으나 두 가지 리스크 요인은 반드시 기억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익화와 기술 파괴에 대한 부분인데요. 수익화는 연 10%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6,5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출을 해나가는 오라클이라던가 오픈 AI 같은 기업들이 6,500억 달러 매출을 합쳐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여부가 앞으로 AI 버블론을 씻어나갈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이 규모가 상당히 크긴 합니다. 글로벌 GDP의 0.6%에 달하는 금액이다라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 되겠고 기술 파괴 우려도 분명히 상존하고 있죠. 지금 미국은 중국과 강력하게 AI 기술 패권을 경쟁해 나가고 있습니다. 딥시크 공포 우리 모두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비용, 고성능 AI 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기존 투자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경계감을 갖되 지나치게 공포 심리에 휩싸이지는 말자라는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투자자들 돈이 ATM인 걸까요? 여러 기업들, 특히 테마성으로 급격하게 올 한 해 동안 주가가 올랐던 기업들 계속해서 논란의 ATM 발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TM 공모란 회사들이 필요할 때마다 시장 가격으로 신주를 수시 발행하는 걸 말하는데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프로핏, 이익이 나오지 못하고 매출만 나오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은 정말 좋은데 이걸 시장에서 상용화하기까지 좀 기다려줘라는 메시지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주가가 높을 때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해 나가는 방식으로 일단 생존하고 보자라는 의견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비우스 어제 개장하기 전에 간밤에 개장하기 전에 실적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실적 발표에서는 AI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언급하기는 했는데요. 11월 12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최대 2,500만 주 A주 클래스 주식을 시장가에 매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 이게 바로 ATM 공모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2,500만 주 물량도 상당하고요. 이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필요할 때가 대체 언제이지? 라는 생각과 함께 주가가 올라갈수록 함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 부담으로 작용하겠죠. 뉴스케일 파워도 이와 같은 ATM 공모를 통해서 시총의 50에서 60%에 달하는 수시 공모를 신청을 한 바가 있고요. 오클로는 필요할 때마다 일단 SEC에 증권을 맡겨놓고 혼합 선반 증자를 하는 방식 그리고 BWX 테크놀로지도 전환 선순위 채권 11억 달러 발행했고요. 센트러스 에너지도 10억 달러 가량의 수시 공모, 이와 같은 ATM 공모를 신청했다라는 점 시장에는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자들의 돈, 과연 우리가 ATM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고요. 테마성 종목을 투자하실 때도 역시 참고해야 할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밤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 전체 맵을 보면서 함께 확인을 해보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0.6% 반등을 하면서 성공했고요. 자, 그리고 애플 2% 강세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2.9%나 빠졌죠. 아무래도 소프트뱅크의 지분 전량 매각이 부담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브로드컴 1.8%, AMD도 애널리스트데이 개최에도 불구하고 2.6% 주가가 하락했고요.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붐과 함께 주가가 크게 올랐던 마이크론도 4.8% 꽤나 큰 폭의 주가 하락을 맞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컴에 있어서는 IB들의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거든요. 1.4% 강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인텔은 AI에 대한 도전 그리고 테슬라와의 협업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4%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센티멘탈의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장비주들도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램리서치 4%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2.7% 주가 하락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엔비디아 소식 짚어봤고요. 그리고 구글 0.4% 강세, 메타는 0.74%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글은 0.4% 강세의 근거 2029년까지 4년 동안 또 독일 AI 인프라에 64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을 밝히고 있는데요. 구글 역시도 시장에 계속해서 레버리지를 발행하면서 앞으로 AI 패권을 단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프라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 나가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는 0.4% 강보합권의 마감이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메타 0.7% 주가 약세, 테슬라는 1.3%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애플 2.16%의 강세의 근거도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물론 아이폰 이번에 신작으로 내놨던 에어 모델의 경우에는 다음 아이폰 시리즈에선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속도보다 완성도를 봐야 된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버코어 ISI, 애플의 전략이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나가면서 좀 과잉 지출 우려를 떠안고 있는 것과 다르게 효율적으로 가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애플의 주가는 2%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메타도 지금 여러 기업들과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비우스라던가 코어위브라던가 메타의 이름이 참 여러 AI 스타트업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라클도 1.94% 연일 하락하고 있는 모습, 팔란티어 1.4%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에 골드만삭스가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모습이었고 헬스케어 종목들도 강세를 띄웠다라는 점에서 다우존스의 상승 흐름도 함께 엿볼 수 있는 간밤의 맵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특징주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네비우스를 비롯해서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 실적의 자세한 내용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앞서서 네비우스 ATM 공모 신청했다라는 점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355% 강세를 띠는 전년도 대비 상승한 매출액을 보여줬고요. 순손실폭도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축소된 모습을 나타냈죠. 자, 지금 네비우스는 AI 수요 폭증에 힘입어서 3분기에도 모든 가용 용량 매진됐다라는 코멘트 내놨고요. 메타와 약 3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대형 계약을 발표한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5년 설비 투자 가이던스도 한 50억 달러가량으로 대폭 증액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네비우스가 더 확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반증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정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센티멘탈이 훼손되면서 7%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 외에서 0.6% 다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인가 함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로켓랩은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내놨습니다. 여러 테마주들 가운데에서 로켓랩 역시도 올 한 해 동안 주가 상승폭이 100%를 넘어선 아주 강력한 테마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로켓랩의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는 단순히 테마주로 분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출은 48%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한 1억 6천만 달러로 발표를 했고 주당 순이익도 손실폭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적게 나타나면서 긍정적이었는데 무엇보다 로켓 발사 목표치, 최고치를 경신할 것 같고 앞으로 미국 행정부와 협력하는 부분들도 강력하게 전망을 하면서 로켓랩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정규장에서는 1% 오히려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전일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외에서는 8%대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던 로켓랩이었거든요. 지금 장 마감 후에는 오히려 1% 다시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약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아이온큐의 영향력이 좀 시장에 크게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카고 대학이 보유하고 있던 210만 주를 재판매한다라는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이온큐는 간밤에도 CEO 인터뷰를 통해서 양자 컴퓨팅 기술 면에서 우리 기업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하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특히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왔던 리게티 컴퓨팅의 시세가 좀 아쉬웠습니다. 아이온큐는 시간 외에서 역시 0.6% 그래도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정규장에서는 1.7%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주요 헤드라인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AMD의 애널리스트 데이 개최가 됐는데요. AMD 역시도, 리사수 CEO 역시도 AI 수요가 굉장히 강력하고 우리 회사 역시도 AI의 이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성장 곡선을 그려나가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블론 진화를 열심히 하고 있는 CEO들인데요.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매출 총 이익률이 55%에서 58%로 예상된다라는 코멘트 내놨습니다.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총 시장이 우리가 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2030년까지 연간 기준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에 AMD의 수요를 이끌고 있는 것도 AMD와 HPC, 고성능 컴퓨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AMD의 경우에는 인텔이 장악하고 있던 CPU 시장에서도 강력하게 기술적인 압도성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GPU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엔비디아를 위협하는 주요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죠. AMD는 MI450, MI400 앞으로 차세대 나올 GPU 시리즈를 강조하는 모습이었고요. 구글이라던가 오픈 AI, 오라클과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계약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애널리스트 데이였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오클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실적 발표가 좀 늦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주당 순이익만 발표가 됐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조금 큰 손실폭을 보여준 오클로의 모습이네요. 실적 발표 나오는 내용들 잘 확인을 해서 저희 뉴스프레소를 통해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닝콜 내용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주가는 0.4%가량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정규장에서는 6%대 낙폭을 그렸는데 사실 오클로는 간밤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DOE로부터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원자력 설계 관련한 인증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적 발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비트였습니다.